내 인생의 쉼터.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네.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항공, 뭐 렌트카, 숙소,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네.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제주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훈 라이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 독일 생활용품의 명가 네. 보랄 들어오지. 제품이 네. 보랄. 드디어 자, 따라해봐. 보랄. 보랄. 이것만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아니 근데 네, 또 들어왔네요. 제가 이 보랄 광고를 홈쇼핑에서 봤거든요. 네. 오. 우리가 광고한 이 제품을 홈쇼핑에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아, 어떻게? 그래요? 아니 이거 사라고 어. 이 제품을. 어. 근데 가격이 예. 확실히 김현민닷컴이 싸더만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거시기했던 거는 홈쇼핑에서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아니 그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 내가 이제 여기서 광고를 김현 PD가 하도 보랄 막 이랬잖아. 예. 거기서 이제 그 쇼호스트들이 예. 보랄 뭐 히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계속 그게 상상이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습니다. 이거. 보랄 보랄. 네. 보랄. 네. 보랄. 예. 자, 우리 가정 생기게 도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련된 디자인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고효율 난방입니다. 아, 1시간 단위로 24시간 온오프를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한번 키면 계속 켜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네. 필요할 때마다 켜집니다. 네. 전기세는 하루 5시간 가동 기준으로 월 1단의 경우 12,000원, 오. 월 3단의 경우 약 44,000원. 어허. 엄청나게 싼 거죠. 네, 저렴하네요. 예. 자, 소음과 냄새가 없습니다. 청정 난방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따뜻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예, 그래요. 내장된 알루미늄 방열판이 열을 확산시켜서 소음과 냄새가 난리가 없습니다. 쾌적한 청정 난방.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도 모를. 예, 네. 그렇습니다. 습기 많은 화장실에서 오케이. 아, 겨울에 이게 진짜 좋아요. 겨울에 화장실 춥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잘 안 나오죠. 이 씻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보랄이 있으면은 보랄도 따뜻한 아니, 왜 그런 화장실- 겨울철 화장실. 화장실에서 네. 특히 보랄 발음을 세게. 예. 네. 보랄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랄을 직시해야 돼요. 네네. 예, 직시, 네. 보랄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 예. 직시가 안 돼. 눈앞이 예. 깜깜이네요. 예. 네. 샤워 시에 물이 튀겨도 괜찮습니다. 아. 방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튀긴 물 때문에 동파될 일도 없어요. 음. 5도씨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켜지는 동파 방지 기능을 오. 탑재했기 때문이고요. 아하. 이동용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운반도 쉽지만은 벽걸이로 걸어도 됩니다. 예, 얼마든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이 구매 후기가 왔어요. 밀컨 벡터 살에다가 관훈 라이트 클럽을 보고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보랄 컨벡션 히터를 샀습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사서 그런지 바라만 봐도 따뜻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배송 빨라요. 디자인 이뻐요. 몇 평에서 적당한지 그게 빠진 게 아쉬운데 네, 10평까지는 가능하다. 네. 10평까지는 가능하다. 10평이면 뭐 충분하네요. 그렇죠. 네. 1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네네. 자, 아직까지는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예. 자, 현재 인터넷 판매가가 92,800원에서 19만 원인데 자, 김용민닷컴은 그보다 앞자리수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앞자리수가. 예, 앞자리수가 다릅니다. 2,800원보다는 더 싸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네. 자, 김용민닷컴이 최저가입니다. 홈쇼핑 이런 데서 사지 말고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정성근 기자님. 네. 저는 그 이번에 최근에 그 김광일 TV조선 그 진행자 있잖아요. 네. 네네. 조선일보 논설 위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하차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하차를 했는데 이 하차한 배경 그리고 이 하차한 김에 이 김광일이 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고를 좀 처한다. 그래요. 그거까지 좀 포괄을 해서 조선일보 오늘 개탔네. 별로 대표부터. 실력도 없고 뭐 명망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신문을 이렇게 우리가 띄워주니 말이죠. 네. 네, 고마워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참 고마워요. 근데. 네. 왜요? 네? 항상 꼬리를 던져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광일이 하차를 했는데 그 하차 이유는 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음. 이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서 이 품위유지 조항을 넣어서 이 법정 제재를 내렸어요. 근데 이 품위유지 조항이라는 게 이 종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법정 제재가 또 내려져서 이제 몇 개 진짜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법정 제재로만 보면은 올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세 번째 제재를 맞은 거고 이 법정 제재를 연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하니까 요게 이제 김광일이 한 번 써버렸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한 번도 지금 되게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김광일 때문이었는데 이게 김광일이 이 제재를 맞은 것도 진짜 방송 어처구니 없게 하다가 이 제재를 맞았거든요. 예. 이게 뭐 정치와 관련된 이슈도 아니고 주로 이제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난 6월 25일 신통방통 방송에서 이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뤘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아빠 친구가 네네네네. 아빠 친구가 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불렀다가 좀 이렇게 살해한 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인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TV조선들이 패널을 불러놓고 그냥 막 지들 맘대로 막 떠들어댄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온 이제 2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조 교재, 뭐 몸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입증도 안 된 좀 피해자에 대한 좀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얘기를 뭐 추측이라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요? 네 피해자를 모욕을 하게 와, 된 거죠. 예. 돌아가신 분을. 그러면 이 김광일 씨가 이걸 들었으면 이거를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김광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뭐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을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 물어보는 거예요. 하하. 야 네. 진행 막하네. 조선일보에서 저 잔뼈가 굵은 언론인 아닙니까 그 사람? 네, 잔뼈가 굵었고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어떤 길을 거쳤는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TV 진행자로서 지금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뭐 패널이 말도 안 되는 추측성,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더 자극적인 대답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자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심위가 주의를 준 겁니다. 근데 이 김광일에 대해서 또 하나가 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신통방통인데 이번에는 이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이 주민 7명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을 다뤘었어요. 네. 이 다뤘는데 이놈들이 진짜 이 방송을 다룬 방식이 진짜 좀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이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좀 굉장히 선정적으로 편집을 해서 사용했다. 좀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누군가가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제 성폭행을 한 그 노인이 속은 것 같아. 걔는 임신이 안 되는 애다. 그런데도 임신이 돼버렸네. 이런 멘트를 여과 없이 그냥 내보내버려요. 예. TV조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TV조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주민의 멘트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JTBC에서도 똑같은 인터뷰를 내보냈거든요. 예. 이 JTBC에서는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걔 입막음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나 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해자가 이제 같은 임신이 안 되는 애를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걔를 입막음하려고 막 이렇게 해버렸나 봐. 그 말이었는데 TV조선은 뒤에 말을 빼고 노인이 속은 것 같아. 이런 주어로 써버린 거죠. 그거는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도 되는데. 네. 팩트 왜곡 아닌가? 왜곡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한 사람이 뭐 다른 취지의 말도 했는데 그거를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TV조선의 멘트는 이 피해자한테 이제 노인이 속았다 좀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주제 이제 맨 마지막 하면서 이 신통방통에 뭐 그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김광일 쪽으로 싹 들이대면 김광일이 카메라를 확 보면서 마지막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는 좀 그런 화면들이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약간 비슷하죠.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싹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딱 보면서 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글거리면서. 네. 근데 이제 김광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반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반편이라고 불렀는데 음.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해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긴 했지만 에이, 그래도 이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제 반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폭력적인 단어를 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장애인을 보면서 그 옛날에는 진짜 막 병 X 막 이런 말을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죠. 예. 우리 사회끼리 이제 점점 합의가 되어가는 게 그런 말은 쓰지 말자. 뭐 그쵸. 이게 이제 합의가 되어가는데 난데없이 방송 진행자라는 사람이 반편이라는 말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방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굉장히 제재가 유력한 상황이고 예, 예. 또 품위 유지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잘랐구나. 맞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의 막 들어왔을 때, 네. 저희 그 프로 없앴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비슷한 거죠. 얍삽합니다. 아니, 그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빠져나간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적이 있고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첫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TV조선이 막았어요. 이거 어떻게 막았냐면 아니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방송사도 그거 그렇게 했다. 다른 방송사도 다 심의해라 이렇게 따졌거든요. 근데 이거 MBC도 좀 심하긴 했어요. MBC가 이 자막 쓰고 그 마을 주민들 멘트를 딴 게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뭐 너네도 조지고 나머지도 한번 우리가 모아서 조사를 해볼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방송통신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한 번에 모아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나 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김광일이 그만둔 거죠. 네, 그 사이에 일이 진행되는 사이에 김광일이 16일에 하차를 하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종편에서 자주 쓰던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제 재승인 같은 거를 앞두고 예전에 이제 변희재가 채널 A 나와서 정말 종횡무진 다녔는데 변희재 잘라버렸거든요. 채널 A가 이제 재승인 얼마 안 남기고 그리고 이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것도 이 5.18 북한 뭐 하여튼 맞아요. 투입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난리 났다가 이게 어떤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어땠냐면은 일주일에 법정 제재 5건을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이제 재승인 문제 딱 걸리고 하니까 이 진행자를 딱 교체를 해버린 거죠. 장성민을 교체를 하고 또 거기에 또 김광일을 앉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광일도 교체가 됐는데 이 김광일이 상당히 좀 불쾌했는지 이 16일에 하차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연이 우리 거를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민원연 떴을 때. 네, 그러니까 지나 잘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그냥 어쨌든 진행자에서 잘리게 됐지만 어쨌든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마 조선일보에서 글을 쓰면서 살겠죠. 근데 이 김광일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1958년생인데 전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주 그래요? 출신인데 이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서 이 1985년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요. 그래요. 네, 입사를 하고 이 사람이 그게 그 출입처가 사회부는 뭐 들어가자마자 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월간조선, 국제부, 뭐 파리특파원, 뭐 문화부,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이렇게 지냈습니다. 정경사를 못했구만. 정경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일보의 그 핵심 코어는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 코어는 아니고 그냥 주변부만 계속 겉돌았던 사람인데 뭐 다만 이제 TV조선이 개국하고 방송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이 TV조선 개국 이후에 조선일보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요. 이 김광일이라는 사람을 계속 밀고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방송을 잘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계속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예 판을 깔아줘가지고 조선일보가 유튜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 김광일의 입이라는 코너를 맡아가지고 아예 조선일보가 따로 이 사람만을 위한 그 코너를 유튜브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핵심은 아니었는데 좀 이제 방송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이 조선일보 유튜브의 가장 핵심 콘텐츠입니다. 그래요? 네. 이 김광일이 나와서 그냥 마구잡이로 떠들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조선일보 다른 유튜브 콘텐츠들이 한 조회수가 한 몇백 몇천이거든요. 근데 이 김광일 거는 3만 5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구구 유튜브 채널 이 고성국이 굉장히 칭찬했다고 이거를. 아, 어쨌든 조만간 콜라보 한번 하시겠네 또.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그 구독층을 빼앗긴 이 구구 보수 이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김광일이라는 사람을 아이고. 의도적으로 그 김광일 키운 거 아닌가. 논설위원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을 또 유튜브 쪽을 개척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지나 TV조선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곧 김광일 TV가 론칭되겠군요. 그렇죠. 예. 정규제 네. 네, 아유, 장을 결혼은. 그렇습니다. TV조선이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시장을 이렇게 네. 확장을 시키고 있는 셈이 네,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좀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기사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네. 이 사람이 코어를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부분만 돌아가지고 근데 좀 몇 가지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2014년에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가 이제 철저한 연출 속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이제 김광일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을 써요. 이런 글을 쓰면서 그런데 그 순진한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뭐 그 눈물에는 국가 참사로 내몬 부조리를 바로잡고 싶다는 바람도 담겨 있었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글을 써. 유명한 칼럼입니다, 저거. 네. 그리고 그 MB가 집권 중에 이 차기 대권을 박근혜가 노리고 있었을 때 이때 박근혜가 뭐 이명박의 요청으로 유럽 3개국 특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김광일이 그거를 보고 뭐 화려한 치마와 뭐 재킷은 물론 평소 안 하던 브로치도 했다. 뭐 방문 상대국가 상대방을 배려한 몸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써요. 이러니까 코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쓰면은 코에 못 들어가. 네. 동아일보도 그 정경사를 거치지 않은 문화에서 주로 돌았던 사람들이 칼럼 쓸 때 네. 정말 뭐 벽 보고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네. 들었어요.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할 수 있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만. 예, 예. 동아일보에 예, 예. 있어요. 네. 예, 저도 예. 누군지 알 것 예, 같습니다. 예. 머리 긴 분 아닙니까? 지원. 아 여성 말고 남성. 남성분. 있어요. 남성도 많습니다, 거기. 아, 예, 아, 예. 그분은 코어를 거치셨군요. 그러고 예. 보니까. 어쨌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칼럼이 있어요. 이 김광일이 썼던 칼럼 중에 2015년 칼럼인데 늙는다는 건 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제목은 이게, 그럴듯합니다. 네. 예. 누군가가 이제 20대 개새끼론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누구죠? 네? 누군가요? 아, 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네. 예. 어쨌든 이제 김광일이 이제 그런 칼럼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들아 내 편지를 보아라 막 이런 식의 아유, 막 씨발 요즘 뭐 그게 오글거리는 글을 누가 씁니까 요즘에? 이 편지체로 글을 썼는데 이게 임금 피크제 논란이 네, 한창일 네.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네 나이일 때 나는 주어진 대로 살았어. 뭐 너네는 3포 세대라지만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는 뭐 어릴 때 자식아 뭐 철제 계단 타고 올라가는 뭐 전세를 살았어. 뭐 그도 안 되면 뭐 단칸방에 꾸렸어. 뭐 벽돌도 나르고 리어카도 끌었어. 직장도 실력 없으면 주어진 대로 살았어 임마. 막 이런 식의 하여튼 논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칼럼이 발표되고 난 뒤에 와 진짜 SNS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예. 그 칼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이 진짜 압권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너희 세대보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 너네보다 오래 뛸 수 있다. 뭐 밤샘 일도 너희보다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뭐 그런 칼럼.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에서 그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리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콘대 같은 칼럼이었는데 예. 하여튼 뭐 예전에 칼럼들이 뭐 주목되는 건 모아 보면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건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미디어오늘에 실린 기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02년에 이 김광일이 이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트렌드 앤 아젠다 이런 칼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현대판 소년 십자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김광일이 이 13세기에 이 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이 만들어진 이제 최초의 십자군 원정이 열정과는 달리 결국 실패를 했다. 뭐 이를 현재 각계에서 조직되고 있는 뭐 각종 팬클럽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네. 한마디로 이제 좀 노사모를 좀 까기 위한 글이었던 걸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근데 이게 표절 논란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작가가 있는데 네. 프랑스 분이고 거기서도 유명하신데 근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근데 그 이 소년 십자군, 그러니까 뭐 노사모를 까기 위한 대목은 말고 이 소년 십자군이 나오는 대목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이제 안티조선 그때 당시에 성행했던 맞아요. 안티조선 사이트에 예. 이제 누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이제 올려놨나 봐요. 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결국 이제 김광일이 표절을 인정을 했는데
이 표절을 인정할 때 썼던 말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책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른바 이제 파스티슈 수법이다 라고 이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티슈 수법이라는 게 이제 모방 효과 같은 거를 의미하는 말이라는데 그냥 베껴 써놓고 그러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갖고 네. 뭐 암흑의 효과를 썼다 이래야지. 그렇죠. 네. 출처도 안 밝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출처도 안 막히고 무슨 파스티슈 접근법이냐 음. 막 이렇게 하니까 김광일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좀 썼는데 이건 역시 명시적인 인용 표시가 없으면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절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결국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 점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뭐야? 이제 칼럼이 끝났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임기응변 같네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축제 가서 전을 이제 파는데 먹었어요. 먹는데 보니까 아니 클로버 잎이 나오는 거야. 네. 파전에 파가 모자라니까 풀을 뜯어다 한 거지. 뜯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항의를 하니까 파는 사람이 파는 학생이 축하드립니다. 파전 하나 더. 마치 이런 것 같은 네. 느낌이 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지금 뭐 TV조선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가 아하.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진지를 옮겼습니다. 네. 아이, 알겠습니다. 참. 사실 제가 그 지난 월요일에 네. 양승동 KBS 사장, 예, KBS 사장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저 얘기가 올라올 뻔했었어요. 김용민이가 김용민의 KBS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에서 김용민을 MC에서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뭐 KBS에도 뭐 국민청원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이죠. 네네. 그거 2번이나 올라왔어요.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전에 제가 드루킹 같은 자들 그 어떤 그 지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직업적 지지자들 그러면서 씹새끼라고 그랬거든. 그러더니 뭐 이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팟캐스트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KBS에 어마어마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KBS는 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답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맞아요. 그런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했는데 아니 뭐 KBS 산 것도 아니고 밖에서 산 거 갖고 이게 시비가 되겠어요? 근데 약간 이 귀찮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김용민이는 골치 아프니 잘라라. 빨리 잘라라 뭐 이런 이 시그널을 자꾸 제작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김용민 브리핑 어느 월요일인가 그 이재명 지사의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KBS 보도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입원을 시킨 것 같은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팩트상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강제 입원을 시킨 건 아니에요.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예, 맞아요. 판단이긴 네. 하지만은 강제 입원 시킨 바가 없는데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쪽으로 오해하게끔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이재명은 그냥 무조건 비난해도 된다. 비난해봐야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뒤탈이 없다. 이런 식의 그 아니한 인식 속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겠는가 이 판단을 해서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 KBS에 또 청원이 달리는 건데 뭐가 달렸냐면은 KBS 진행하면서 KBS를 뒤에서 욕했다. 잘라야 되지 않느냐. 뒤에서 욕을 한 건 아니잖아. 뒤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팟캐스트 가서 한 건데 네. 그 팟캐스트 지방송 가가지고 KBS 욕했으니 그래놓고 여기 가서 KBS 진행하고 있다. 이런 청원을 또 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뭐 망해야겠네. 그러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도 그 KBS의 기부선 관련한 보도에 네,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비판했었죠. 비판을 했었잖아요. KBS 모두 종종 비판해 세게. 네. 예.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 KBS 출연한다고 KBS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면은 누가 이상한 거예요? KBS 진행하니까 나 KBS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KBS 진행을 해도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하는 게. 처세술에 능한 자는 1번을 택하지. 그러나 제가 주로 1번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이제 네. 뭐
출입하는 방송사, 거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을 못 봤어요. 아, 그럼요. 예. 저는 항상 방송에 나갈 때 네. 통장 입금자를 확인하거든요. 훌륭한 자세입니다. 예. 네. 음수 사원. 사원, 네. 음수 사원. 예. MBC 열받아. 아니, 그렇게 했더니 저 뭐 그런 저기 청원이 또 달린 거예요. 잘라고. 아, 진짜요? 예. 어. 나 참 이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말이죠. 감시단이 있나 봐. 그거 어떻게 다 들어?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아까 이제 그 2부에 나올 최민희 의원도 그렇지만은 아주 딱 그 표적을 정해놓고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아니 뭐, 왜냐면 저도 그렇고 예, 이 업 때문에 예.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다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다 듣지? 그러니까 김어준에 가려서 제가 뭐 비교적 관심을 덜 받는 편인데도 네. 저희 전담이 있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잘리면 난 좋지. 일단 나한테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예, 그래요. 그런 거 전혀 굴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한데 뭐 나한테 뭐 손해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김용민 브리핑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어떻게 못하게 나의 해?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국민청원에 올려야 돼. 국민청원에 김용민 브리핑을 못하게 해주세요. SBS에도 어마어마하게 전하고 뭐 그러나 봐요. 예, 아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시청자들 공공의 재산인 방송에서 진행을 맡으니까 뭐 비난은 또 비판은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방송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내 사적 매체에서 혹은 뭐 우리 출연하는 팟캐스트 거기서는 내 할 말을 하죠. 거기서도 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방송사 눈치 봐서 이야기를 못 한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 하여간 하여튼 지금 파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반지성은 내 자다가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나마 편했어요. 적이 뻔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익명의 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하여간 죽이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재투쟁은 안 죽는 거, 안 죽는 걸로 맞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내가 2012년에 당한 게 있잖아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대략. 워낙 당한 게 많으니까 이골이 났어요 이제. 예.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영원히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은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예, 그 점을 제가 분명히 경험자로서 또 피해자로서 분명히 말하는데 다 드러납니다. 예,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예.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정상근 기자, 민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